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사진에 양인살이 있을 때의 특징이랑 그 운에서 양인살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양인살은 십천간, 천간의 글자들이 하나씩 다 갖고 있는 신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간 대 지지의 신살이 되죠. 그래서 여기 갑목이 묘목을 만났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발생되는 신살이에요. 갑이 묘를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발생되는 신살. 그리고 경금이 유금을 만나도 나타나는 신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는 찾아내면 되는데, 이거 외우기는 되게 쉬워요. 12운성을 아시는 분이라면 그냥 1초면 외울 수 있어요. 양가는 모두 제왕지, 그리고 여기 음가는 모두 관대지. 이게 양인살에 놓여요. 그래서 이 양인살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성향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그렇고 특성도 그렇고, 이 일지와 월지에 놓였을 때 그 양인살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뭐 기토가 있는데 여기 년에 어떤 양인살이 있다 이러면 특징이 좀 잘 안 나타나요. 이거면은 어렸을 때 뭐 그 10대 초딩, 중딩 뭐 이럴 때 살짝 나타나고 좀 잘 안 나타나는 형태로 가요. 여기 월지나 일지에 이런 양인살이 놓여야지 양인살의 특징이 좀 잘 나타나고, 연주와 시지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양인살 특징이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예전에 이 비율을 설명드릴 때 이 성격 특징을 볼 때 그 신살적으로 월에 놓여있는 게 1번, 그 다음에 1, 여기 년이 3, 여기가 4번 형태로 이런 순서로 참고를 해서 봐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떤 플러스를 먹이자면 여기가 한 45% 정도 되고, 여기가 35% 정도 되고, 여기가 15% 정도, 여기가 5% 정도, 그런 성향 특징이 나타난다. 양인살도 똑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양인살 같은 경우는 외우는 방법에서 알아봤듯이 이게 그 최정점의 그 에너지에 놓이게 되면은 발생되는 신살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힘이고 정신력이고 지구력이고 이런 끈기 뚝심이 정점을 찍은 그런 순간이 되거든요, 이 제왕이. 그리고 음간도 이 관대지가 가장 세다고 했잖아요. 관대지가 어떤 가장 피크점을 찍고 강하게 세력을 유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양인살 같은 경우는 그런 비견 겁재가 더욱더 강하게 몰빵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그 양인살이 하나만 이렇게 있으면은 절대 이게 그 신강 신약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게 신약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양인살이 놓이면은 그 1+1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양인 하나가 놓이면은 힘의 세기가 하나가 더 추가된 것만큼 세진다, 강해진다. 그래서 비겁의 특징이 강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겁의 특징이 엄청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양인살이 되고요. 성격 성향적으로나 살아가는 그런 패턴, 사고방식이 그런 형태로 많이 가요, 이 양인살이 하나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비겁이 비견 겁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비견 겁재가 어떤 나의 엔진력이 되고, 나의 유체적인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지구력, 뚝심, 그 다음에 승부욕, 쟁취 욕구, 그 다음에 정복심, 이런 게 된다고 했는데, 이게 훨씬 더 세지는 거예요. 그냥 일반 천간에 이런 비견 하나 들어오는 것보다, 이런 정화 하나 들어오는 것보다, 그 양인살이 놓이면 이 천간에 이런 애들이 2개에서 3개 정도 들어오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지에 양인살이 하나만 박히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돼요. 여기 개축일주 같은 경우는 이 축토가 양인살이 놓이는데 이게 그 심성적으로 보자면 이게 극수 되니까 이거 그 관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관성의 성격이 띄는 게 아니라 이 양인살의 특징을 띄는 거예요. 양인, 비견 겁재에 해당하는 그런 전투력, 투쟁심, 물고 뜯고 안 놓고 이런 그런 강인함, 도끼, 이런 게 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개축일주 자체가. 개축일주도 그렇고 축을 월지에 놓인다든지 연에 놓여 있으면 그런 기능이, 아까 여기는 그 15%밖에 안 된다. 더 여기에 있는 게 뭐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특성이 더 강하게 도드라지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개, 묘, 그리고 여기도 개, 묘다.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이 개축일주가 양인의 특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장생지의 특징이 나타나 버리게 돼요. 왜냐면은 여기는 15%고 여기는 저기 45%에 여기가 35%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합하면 80%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 양인 하나 있어봐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양인의 그런 성격이나 카리스마나 그런 경쟁심이나 이런 건 조금 있다로 가는 거죠. 투쟁심이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인이 사준에 이 월이나 그 일지에 있다. 그러면은 차 한 대에 그 엔진이 하나잖아요. 근데 엔진이 두 개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엔진이 두 개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굉장히 그 밀어붙이고 들이받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와 뚝심 이런 게 강하고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방해 요소가 발생을 하더라도 끝까지 이걸 밀어붙이고 뛰어넘으려고 하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게 굉장히 강하면서 자립 독립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체성이랑 독립심이 엄청 강하게 가게 돼요. 이 양인살이 월일지에 들어오면. 그래서 이 양인살이 있으면 그게 너무 강한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이 양인살이 있으면 장군 형태에 많이 놓였다고 해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 이럴 때는 독립운동가 이런 형태의 강인한 정신력과 그런 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형태로. 그래서 그 현대 사회에서도 이 양인살이 놓여 있으면 군인, 경찰 뭐 이런 형태로 많이 가요. 경찰. 그리고 어떤 한 가지 분야의 그런 전문가, 프로, 그러니까 체력, 육체적인 능력도 좋으니까 운동, 스포츠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그 한 가지 분야에 이제 죽기 살기로 물어뜯고 놓지 않으려는 그런 기질 성향이 있다 보니까 어딘가에 항상 프로, 전문가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한 가지를 딱 꽂히면은 물어뜯으면서 절대 포기하고 놓지를 않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양인살이 그런 기질이 있어서 어디 항상 어떤 프로적인 그런 재능과 자질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양인살 자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런 정신적으로 무장이 좀 엄청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어떤 험난한 사회나 좀 가정이 좀 깨지고 힘들고 망가져 있어도 자기가 그거를 극복해내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강인함 정신력이 탑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양인살이랑 정반대되는 게 이제 장생지예요. 이 장생지는 환경이 어렵고 가정 환경이 어렵고 그 살아가는 환경이나 인복이 좀 떨어지는 형태로 가면 환경 극복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형태로 많이 가거든요. 이 장생지들은 상처를 잘 받고 마음이 약하고 이런 순수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데 이 양인들은 대체로 좀 강인하고 상처 받아도 훌훌 털어버리고 뭐 이런 형태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장생지와 양인살을 장생지가 있는 사람을 보고 여기 연월에 그 양인살이 있는 사람을 보면은 확실히 어떤 다른 그 성향 특징 이런 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 사회를 살아가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완전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직업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걸 생각하고 풀어나가는 것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양인살을 보면은 연장과 도구, 그러니까 칼, 총, 그 다음에 옛날에 뭐 펜, 붓 이런 게 되는 거죠. 붓. 붓도 어떤 요즘에는 붓으로 가면은 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여기 총으로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지만 칼로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런 쪽으로 가 다음에 요즘엔 또 돈으로도 가요. 돈. 요즘에 그 돈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기 때문에 또 돈으로도 갑니다. 이 양인살이 있으면.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가는 게 이런 총 칼을 쓰는 분야, 군인, 경찰이랑 저기 요식업 그리고 식품 관련. 그러니까 뭐 그 도축하고 뭐 이거 고기 썰어내고 막 이런 게 다 칼을 쓰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요리하는 사람 분들도 그렇고 저기 정육점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뭔가 사람들이 엄청 맵집도 커 보이고 장군같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 어떤 이런 양인살이나 그런 백호살이 있어서 그런 이미지가 많아요. 예,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봐보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한번 사주 물어봐가지고 한번 사주 한번 까보세요.
그런 걸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된다 그러면 붓으로 법을 활용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법조계로도 많이 가요. 법조계로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금융 쪽으로도 많이 가죠. 금융, 세무 이런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 칼을 쓴다는 거는 뭔가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뭔가를 계속 자르면서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좀 정밀하게 나누고 분석하는 형태의 능력, 재주가 있다. 그러니까 살짝 어떤 전략적인 그런 성분도 있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밀하고 세밀하게 다루는 형태로 이런 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 하여튼 이 양인살이 있으면 비경 겁제에 해당하는 그 능력이 대폭 증폭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복심이 많아요. 소유욕이 강하고, 그래서 양인살이 대체로 놓여 있으면 그런 돈에 집착, 돈, 물질 이런 형태로 가죠. 소유욕. 여성분들도 이 양인살이 강하면 남자를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고 리드해 나가려고 하고 남자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때로는 남자를 식품으로 생각하는 그런 여성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그 남성적인 성향, 주도적인 성향 이런 게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터프함과 박력 이런 게 굉장히 센 거죠. 여기. 양인 백호 회계직은요, 양인살 백호살 회계직 좋죠. 잘 맞죠. 예. 맞아, 리더십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카리스마가 있죠. 저도 그 약간 날카로워 보이고 좀 예민해 보이고 까칠해 보이고 어떤 약간의 그런 카리스마가 보이는 이유가 너무 순수하고 정있게 생겼지만은 그런 게 나오는 이유가 양인살 때문에 그래요. 양인살이 있어서 저도 이것 때문에 이런 모습이 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장성살에다 양인이 시주에 있으면, 장성살은 어떤 환경적으로나 자기가 원트는 원하지 않든 간에 어떤 조직이나 그룹 단체에서 리더가 되는 환경이 자꾸 발생되는 걸 의미해요. 장성살이 놓인 거는. 그래서 이 그런 쪽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칼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료도 많이 가요. 의료 칼로 이제 막 쑤시고 자르고 붙이고 막 이런 형태로 가잖아요. 이런 형태로도 가고, 그 다음에 어떤 도구 연장을 쓰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엔지니어, 그리고 뭔가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막 이거를 자르고 붙이고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그런 프로그래머 이런 형태로도 많이 가요. 양인살이 있으면. 그러니까 뭔가 하나 집요하게 물고 뜯으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뭔가의 그 하나의 항상 그 전문가 프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양인살이 놓여있는 사람들이 사주보러 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직업이 어떤 연장을 쓰는 직업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성격 성향적인 부분은 양인살을 비유하자면 예전에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그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그런 용기와 자기의 생각, 고집이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양인살이 있으면 좀 양보나 배려심이나 이런 건 좀, 양보, 배려심, 그 다음에 뭐 유연한 사고방식 이런 건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뭐 어찌 됐던 간에 한번 목표와 방향성을 정립하면 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성향이 강한 거니까, 이제 내 주장이나 고집, 이런 주체성, 이런 방향을 굽히거나 틀지 않겠다 이런 게 강한 거니까, 이게 그 사주가 조금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정말 좀 답이 없고 어떤 깡패 기질 이런 걸로 발생을 해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잘 풀리면 아까 그런 쪽으로 풀리는 거고, 잘못 풀리면 어떤 깡패, 도둑놈 이런 형태로 사기꾼 이런 형태로 가버리기도 쉬워요. 그래서 성격이 양인살이 있으면 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약간 그런 군인 경찰 기질도 좀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잘 풀리면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 잘 못 풀리면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이런 형태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그 양간 양인들을 보면은 다 비경 겁재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겁재가 되잖아요. 겁재가 다 그 양인이에요. 여기 다 겁재가 양인이죠. 그러니까 약간 도둑놈 기질도 있어요. 도둑놈 기질이 있어. 자기가 도둑놈 기질도 있고요, 자기가 도둑놈한테 당하기도 하면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양인살이 있으면 이 도둑놈이 내 옆에 밀접하게 붙어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을
인생을 살면서 항상 접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양일살이 있다 하면은 어떤 형제간한테 좀 부모의 그 사랑을 뺏긴다든지, 아니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기 질투와 경쟁자를 많이 만난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형태로 많이 가요. 이런 형태로 많이 가고, 특히 월지에 그런 양일살이 놓인다 그러면은 부모 형제 관련해서 양일살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어떤 그 부모 형제한테 사랑이나 환경, 물질적인 도움을 좀 못 받으면서 살아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형제간들 중에 이 양일살이 있으면 어떤 칼 맞거나 흉사 뭐 이런 걸 좀 의미를 하거든요. 옛날엔 그렇게 의미를 했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도 이 월지에 양인이 있으면 그 형제간들 중에 좀 그 처지는 사람, 이런 형태가 좀 많이 발생하기 쉬워요. 좀 그 지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처진다든지, 좀 잘 안 풀린다든지, 아프다든지, 엄청 심할 경우에는 먼저 가는 현경, 떠나가 버리는 현상, 그런 현상도 발생하기도 해요. 월에 그런 양인이 놓여 있으면, 그 정도로 어떤 전쟁 같은 인생, 죽고 살고, 그래서 하여튼 인생이 좀 전쟁같이 피 터지는 환경에 잘 놓여요. 그래서 이런 겁재가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겁재는 강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비견은 도둑놈이라고 했잖아요. 도둑. 그래서 이 도둑은 그냥 뭐 물건 훔쳐가고 뭐 이 정도인데, 이 겁재는 강제적으로 나를 내가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내가 손을 쓸 수 없이 해놓은 상황에서 나를 조져버리는 형태로 가는 거니까, 이 겁재라는 게 항상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겁재가 있으면은 죽기 살기 이런 강인한 정신력을 나한테 심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립 독립심이나 전투력, 그 다음에 투쟁심, 그 다음에 위기 극복 능력이 엄청 뛰어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잘 만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 그래서 이 음간들도 다 그래요. 이 지지에 다 여기 지장간에 보면은 비겁이 숨어 있어요. 비견이 숨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이 비견 겁재에 해당하는 현상으로, 그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인간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시기 질투, 특히 이게 이성운 관련해 가지고는 양인살이 놓여 있으면 아주 개똥 같아요. 제가 이 양인살이 놓여서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월지까지 여기 양인. 그러니까 저는 약간 뼛속같이 양인 같은 느낌이죠. 근데 저는 그 지지에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그런 정적인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왜냐면 같은 양인이어도 인성을 품고 있는 양인이거든요. 다른 양인들은 인성 품고 있는 양인들이 여기 신술도 있네요. 신술, 얘도 인성, 이렇게 빼고는 인성 가지고 있는 그 양인이 없죠. 하여튼 간에 이 양인도 근데 조금씩 다 성격이 달라요. 이 지지의 관성을 갖고 있는 그 양인인지, 비겁을 갖고 있는 양인지, 인성을 갖고 있는 양인지, 재성을 갖고 있는 양인인지, 인성, 이런 겁재를 갖고 있는 양성인지에 따라서 조금의 그런 그 십성적인 성향도 참고를 해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항상. 그래서 하여튼 이 양일살이 놓이면, 예전에 우행을 배우셨을 때처럼 비겁이 강하면 뭘 본다고 했죠? 재성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겁의 세력이 세진다고 했잖아요. 그 양일살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재성을 파괴하는 그 힘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는 이걸 강도로 비유를 했지만, 이 양일살이 있으면 이 자체적으로 내 정신 상태에도 그런 도둑놈 강도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한 방에 이렇게 팍 끌어당기고 가지고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욕구가 있다 보니까 욕심이 좀 드럽게 많다, 이런 형태로 많이 가요. 그리고 자기가 다 가지고 소유하려는 욕구가 많다. 그렇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돈의 유혹, 물질의 유혹, 이런 거에 또 혹 잘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기꾼이나 도둑놈들이 꼬였을 때 그게 그런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손가락 확 깔려가요. 뭐 보고? 물질 보고, 돈 가지려고. 그래서 이 양인살이 월지에 있으면 그 인생 그 10대, 20대, 30대 시기에 한 번씩 그렇게 한 번씩 박살나는 경험을 좀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때 강도 맞아가지고. 그리고 일지에 있으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때는 이제 여기 40세 이후로 많이 쓰니까 그렇게 좀 일지에만 있으면 이 월지에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무모하고 생각 없이 질러버리고
이런 그 소비 욕구나 이 한 방씩 이렇게 노리고 펑펑 써버린다든지 투자를 해버린다든지 투기해버린다든지 해가지고 개털 나는 느낌이 좀 덜해요. 일지에만 있어도. 왜냐면 일지가 강해지는 시기도 이 나이가 좀 들어가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덜해지는데 이제 여기 있으면 이성운이 안 좋죠. 이성운. 왜냐면은 그 양인살이 놓이면 이 음간도 그렇고 양간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무호일주 봐보세요. 아주 개똥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 개수가 정제가 되고 임수가 여기 편제가 되는데 이 개수 정제는 저기 절지, 임수는 태지. 그러니까 12운성적으로 바닥을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나의 그 에너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정제 이 세력 그 여자가 깨지기가 쉬운 거죠. 왜냐면은 그 내가 어떤 양보하지 않는 그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자가 이제 엄청 말을 잘 듣고 순수하고 착한 여자, 저기 임묘지, 절지, 태지, 양지, 장생, 목욕지 같은 여자. 그러니까 좀 거기는 져주는 형태잖아요. 이끌어가는 형태가 약한 여자들이니까. 근데 같이 어떤 제왕, 골로, 세지, 관대 이런 형태의 여자를 만나면 이제 서로 양보하지 않고 죽어라 싸우는 거죠. 집안에서 서로 어른 노릇하려고. 그래서 이게 항상 좀 그런 형태 때문에도 힘들어지는 경향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이 에너지가 이렇게 바닥을 친다는 건 그 집안에서 그렇게 좀 착하고 말 잘 듣는 형태, 들어주는 형태, 져주는 형태, 그런 형태가 아니면은 이제 아픈 형태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동거가 좀 잘 안 되는 형태로 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좀 찢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좀 힘들죠. 여성분들도 여기 보면은 개축일주 여성분들 보면은 여기 기토 기토 편관이 임묘지에 놓이고 그 무토 정관이 양지에 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인에 놓이있으면 대부분 이런 애들도 다 한 번씩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 비교를 해보면은 그 관성에 해당하는 애들이 상태가 다 안 좋은 형태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 이성 배우자 관련해서 좀 항상 불안한 게 쉬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잘나고 고집 있고 내가 그 자립 독립심도 강하고 그러니까 좀 안 맞고 좀 트러블 생기고 하면 져서버리고 나 혼자 살아가 볼래 이런 형태로 가버리기 때문에 요즘 세상은 특히 그래서 그 이성운이 좀 불리한 형태로 많이 가버리고요. 그리고는 또 이 겁재 겁재와 비견은 나랑 동성이 되는 거잖아요. 동성 인간. 그러니까 뭐 병 오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지지에 그 자수가 정관이 되고 해수가 이제 편관이 되는데 얘네들이 나한테도 관성 남자지만 얘한테도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관성들이 들어오면 나도 보지만 얘도 본다. 그러니까 어떤 이성의 그 혜택 보상을 갈라먹어야 되는 형상. 그러니까 그 남자가 좀 비실한 형태의 남자를 만나는 형태가 아니면 그 남자가 계속 다른 여자 혹은 다른 그 동성한테 자꾸 눈길을 주고 한눈을 팔 수 있는 환경이 놓이는 거죠. 그래서 좀 이성관계가 발생이 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연애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험을 하기가 쉬워요. 아니면은 저기 도둑놈 같은 이성이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 도둑놈 같은 형태는 이제 금전적으로 계속 쪽쪽 빨아다 써버리는 형태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소비가 강하다든지 하여튼 그런 형태로 가가지고 힘들게 하는 형태로 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양인살이 있으면 자기 본인은 엄청 뛰어나고 실력으로나 이런 쪽은 다 유능한 형태로 많이 가는 형태인데 좀 이성운 관련해 가지고는 대부분 어떤 그 다른 이성으로 인해서 외도 바람 이런 형태로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양인살이 많고 있으면은 그런 이별이 많이 따르기도 하죠. 이별. 그래서 이 양인 일주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그 이별 수가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런 식으로 봐도 되고, 그러니까 이 비겁이 강하면 이 재성도 나나 가져야 되고 이 관성이 나를 극하는 것도 그러니까 관성은 나를 극하는 거니까 나를 컨트롤하고 책임져주고 그러한 그런 조직 직장이나
아니면 그런 여성 같은 경우는 남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남자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갈라먹어야 된다는 이런 개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남자도 이 재성을 갈라먹어야 되는 형태가 되고, 여성분도 이 관성의 혜택 이런 것들을 갈라 나눠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갈라 먹는다는 표현이 그러네. 하여튼 뭐 그렇네요. 이 재성의 그 이성, 남자한테 이 재성이 여자 배우자가 되는데, 이거를 항상 어떤 다른 남자들한테 도전을 받는다든지, 여자가 항상 그런 다른 나 아닌 다른 남자한테 노출이 될 수 있는 상황, 또는 그런 임자가 있는 여자를 내가 바라보고 있다든지,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요. 양인살이 있으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아니면은 그런 경험이 엄청 많았던, 이성 경험이 많았던, 나이가 많다든지, 그런 바람둥이나 그 의자남 형상을 만난다든지, 이런 현상도 발생하기가 쉽고. 그래서 이 항상 이 그 비겁의 특징이 대폭 증가한다. 이 비겁이 하면은 나의 경쟁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쟁자한테 지지 않으려는 그런 죽기 살기 하려고 하는 심리가 나오는 게 그 승부욕, 지기 싫어함, 그 다음에 남들과 나의 비교, 이런 걸로 인해서 누가 위에 서 있는지 이걸 끊임없이 이제 생각하고 그 잣대를 들이밀면서 내가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강한 거죠. 양인의 평관이랑 정관 뭐가 낫나요? 평관이 더 좋죠. 양인살은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달래가지고는 콧방귀 끼고요, 세게 이렇게 붙여대면서 얘기를 해야지 좀 인식을 해요. 저도 살짝 그런 식이에요. 그냥 좋게 말하고 뭐 그냥 부드럽게 얘기해가지고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쌩까고 뭐 이런 형태로 많이 가고요. 강하게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그 생각이나 어떤 제어를 받는다고 해야 될까? 좀 그래요. 그래서 정관보다는 평관이 들어와서 심하게 이렇게 때려줄 때 그 양인 그 고삐 풀린 그런 망아지처럼 날뛰는 그런 기질이 딱 이렇게 잡혀가지고 더욱더 유능하게 쓸 수 있는 형태가 되죠. 하여튼 그래서 이 제왕지가 놓여있으면 어떤 물질, 돈의 물질도 그렇고 돈에 그렇고 어떤 사회와 환경에서도 그렇고 여기 이성 관련해서도 그렇고 항상 뺏고 뺏기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환경에 잘 노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성격 성향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이게 터프하게 가고 물불을 안 가리고 이렇게 좀 살아가는 형태가 있다 보니까 양인살이 있으면 사고, 부상, 수술수가 많이 따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이 시기에 한번 칼을 맞는 그런 흉터 이런 게 생긴다. 그래서 양인살이 있어도 역시 그 어떤 성형이나 시술이나 어떤 이런 거를 통해서 개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조언을 해줘요.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이 어린 시절 이 성장 시기에 자주 아픈다든지 수술이나 그런 시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흉터가 남는 현상이랄지, 아니면 사고나 부상을 통해서 그런 흉터가 남는다든지 이런 형태로도 봐요. 그리고 뭐 이게 머리잖아요. 여기 사람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인살이 여기 천간에 있으면 어떤 머리 위쪽 관련해 가지고 흉터 이런 걸 의미하고, 여기 있다, 월지에 있다 그러면은 이 머리 안에서 이 상체 쪽으로 가슴 이런 쪽에 어떤 흉터가 남기가 쉽고, 여기 있으면 여기 그 요 부분, 여기 핵심적인 부분 이쪽에 어떤 좀 흉터, 사고, 수술수 이런 게 남기시고, 여기 있다 그러면은 다리 관련해서 흉터, 사고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약간 평관이랑 비슷해요. 평관도 여기에 있으면 어떤 머리, 정신적인 부분 이런 형태로 의미하고, 그쵸. 여기면은 여기 평관이나 양인이나 어떤 그 건강 관련해 가지고는 좋지가 않아요. 양인도 그렇고 평관도 그렇고 건강 관련해 가지고는 뭔가 항상 좀, 그러니까 칼이 들어오는 형태니까 뭔가 칼을 맞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무서워 죽겠어요. 양인 2개나 있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저기 수술을 한번 했어요. 이 코 수술, 이 비염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여기 막 그 정 집어넣고 그 망치로 막 때려가지고 이 뼈를 깎아내더라고요. 이 비염 때문에. 항상 그 칼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칼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칼로 인해서 흉터가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상 너무 이 성향적으로도 그렇고 조심성이나
어떤 이런 거가 있다보다는 이렇게 밀어붙이고 힘을 쓰겠다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그 자기의 그런 성향 성격을 잘 다스리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30, 40대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자기의 그런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서 사고나 부상이 당하기도 쉽고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도 잔병이 따르기도 하고 수술수가 따르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양인살 같은 경우에 그 운에서 들어오면은 많이 그런 사고 수수가 많이 따라요. 그러니까 뭐 양인살이 저기 뭐냐 임수일간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올해 그 경자년이다 그러면은 그 이때 아기를 난다 하면은 지금 양인살이 걸리잖아요, 세운으로. 그러면은 이때 어떤 그 수술적인 행위가 통해서 아기를 난다 그러면은 양인살이 걸렸다 그러면 제왕절개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때 수술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성형하겠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때 어떤 건강적으로 육체적으로 크게 어떤 손실이 온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런 강한 그 양인의 압력이 들어온다는 거는 어떤 재물 손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배우자에 대한 그런 그 관계나 손실 이런 형태가 아니면 자기 몸한테 들어오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 50대, 60대, 70대 분들은 그런 배우자와의 관계가 깨지든지 아니면 배우자에 대한 걱정 의심이 따른다든지 아니면 자기 몸 그게 아니면 어떤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크게 어떤 위축되는 환경 이런 게 발생하기가 쉽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운에서 들어올 때. 근데 이게 그 젊은 사람들 20대에서 저기 50대 전 정도에는 대부분 운에서 양인살을 만나면 어떤 치열한 그런 환경을 경험하면서 지나가는 세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큰 위기와 고난을 겪으면 뭐가 생기죠? 학습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경험하고 체험하던 그 환경, 조직,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엄청난 그런 유능함, 그런 전문성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현상도 발생을 해요. 아니면은 어떤 레시피나 전문성 이런 거를 습득하게 해요. 세운으로 만나면 대운으로 만나도 그렇게 되는데 대운에서 만나도 그런 거 습득하고 세운에서 만나도 그런 거 습득한다. 그래서 이게 나이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달라져요. 나이에 따라서. 하여튼 그 양인살을 만나면 일단 터지고 본다 이거예요. 터지고 보기 쉽다 이렇게. 근데 이제 사주에 따라서 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사주 내에 재성이 없고 뭐 여기 무월주가 월에 그런 경신만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토생금 하는 현상이잖아요. 이게 그 비겁으로 식상을 생하는 구조인데 여기 재성이 없다 아니면은 혹은 뭐 여기 뭐 그 뭐냐 비겁이 더 있어도 돼요. 뭐 이런 사주들이 원래 그 사장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럿이서 비겁들이는 내 친구 동료가 되고 경쟁자가 되는데 얘네들이 직접적인 이 재성이 없으면 그 재성 돈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일거리에 관심을 가져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큰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 만약에 대운에서 또 무호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그 같이 협력해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그런 비견급제, 친구, 동료 이런 형태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식상을 생해주기 때문에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엄청난 뻥튀기를 뛰게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뭐 이런 물질적으로 뻥튀기를 뛰어도 이성운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성운은 항상 좀 뺏기면서 간다. 그래서 가정적으로는 안정 불화가 좀 생기는 형태로 가는데 어떤 사회적인 물질로나 재물적으로는 발전이 따른다 이런 구조라면. 그래서 구조에 따라서 좀 이것도 다르게 해석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 양인살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성운 관련해가지고 좋지 못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이다 하면은 이제 건강 이런 걸 봐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구조가 아니면 어떤 운에서 양인살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재물 관련해서 분탈 아니면 인간관계의 그런 시비구설 마찰수 그리고 이성 관련해가지고 좀 불안해지는 현상. 네, 그러니까 양인살이 들어오면 나의 그 정신력, 투쟁심, 자립 독립심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는 참고 누르고 했던 그런 생각이나 마음 혹은 내가 좀 겁이 나고 두려워서 실행시키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다 참지 않고 말을 해버리겠다, 실행시키겠다, 표현을 해버리겠다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 이성관계의 그런 마찰 구설수로 간다든지 인간관계의 마찰 구설수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일이나 진로 환경을 바꿔나가는 그런 시기가 이런 식으로 잘 놓여요. 양이살이 들어올 때는 양인 본인들 바람기가 심한 거 아닌가, 본체에 만족 못하고. 그렇죠. 이 양해살이 있으면 남자나 여자나 그 후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 비견 겁재가 가면 나의 그 엔진, 육체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정신적인 그런 지구력, 그 다음에 정복심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장악하려고 하고 소유욕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양인살이 월 1에 놓여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성욕 이런 형태가 좀 적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복심과 소유욕이 강하다 보니까 좀 남녀 모두 이성을 좀 더 가지고 누리고 이런 형태의 성향이 발생하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초반에는 좀 당하고 뺏기는 형태로 그 인생을 좀 많이 살아가요. 왜냐면은 사람이면 누구나 그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다 순수하고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겁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손해 본다거나 뺏기고 이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좀 당하고 뺏고 속고 이런 형태로 많이 넘어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다시 그걸 습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또 남을 좀 등쳐먹거나 핏바라먹고 사기치고 이런 현상으로도 많이 가요. 그래서 양인살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또 자기가 당하고 피해를 봤다고 그거를 굳이 뭐 되갚고 복수하면서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나쁘게 살아가지는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